다음은요, 오진호 비트크래프트 벤처스 아테지어 총괄 파트너님께서 2024년 1분기 게임 산업 투자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오진호 총괄 파트너님은 SK텔레콤, 이베이 옥션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을 거쳐 2011년 라이어 게임즈에 합류하셨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국내 성공 리우 연착륙시키면서 한국 및 아시아 대표를 역임한 인사입니다. 현재 미국계 글로벌 벤처 캐피탈 비트크래프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게임차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트크래프트 벤처스라는 글로벌 미국계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의 투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비트크래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게임 업계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게임 업계 플랫폼, 콘텐츠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AUM이라고 하죠. 자산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 15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사가 있고요. 한 75%가 미국과 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1분기 게임 산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키 트렌드에 대해서 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게임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어느 자료를 보냐에 따라 좀 숫자가 다르긴 한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파란색은 2001년부터 23년까지의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단위는 100만 달러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보시면은 189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260조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숫자라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영화와 음악 업계 다 합쳐도 게임 업계 규모가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2029년 글로벌 시장은 21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은 2024년부터 29년, 30년까지는 한 대략 3.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이 둔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머 수도 글로벌 게이머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 수가 한 34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고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이 단위가 이것도 100만 명입니다. 한 53%가 아태 지역에 게이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 이유가 여기에 반 정도가 중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가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13% 유럽, 10%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미가 한 북미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임 투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시장이라는 것은 비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위는 100만 달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렌지색을 보시면은 벤처 캐피털 투자이고 위에 있는 검은색을 보시면은 기타입니다. 이게 헤지 펀드가 될 수 있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위에는 연도별 그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년 그리고 22년 초 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아웃라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긴 했지만은 2024년 1분기에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릴 디즈니가 에픽에 투자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 투자 금액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적게 보이지만은 여기서 안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2019년도가 있는데 거기 대비 투자 금액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투자 금액이고 여기는 VC 펀딩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체 투자 금액이고 여기는 VC 펀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게임 업계 투자고요. 밑에 있는 검은색은 얼리 스테이지고 초기고 회색은 그로스 그리고 오렌지는 그 레이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단위도 100만 달러고요. 분기별로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VC 펀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 상승을 했다가 2022년 3년에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시면은 그 1분기죠. 2024년 1분기는 전 분기 대비 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보다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 투자가 많이 줄은 게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 대비 그렇지만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라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VC 거래 금액이고 이번에는 거래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분기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거래 수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2022년부터 많이 거래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기 그때는 코로나 때 많이 투자를 했었고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게임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1분기 때는 다시 상승을 했고 전분기 대비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는 더 많은 거래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얼리 스테이지 투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좀 차트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단위가 100만 달러이기도 하고요. 밑에는 검은색은 얼리 스테이지고 초기고 회색은 그로스고 레이트 스테이지는 오렌지색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금액이고요. 요 라인을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은 거래의 퍼센티지가 자금이 한 80%를 차지하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시면 13%의 거래가 자금의 80%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24년 1분기를 보시면은 22%로 상승을 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점점 더 잘 분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거래에 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더 다수의 투자를 했고 또 건전한 투자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 모든 스테이지죠. 얼리에서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보여드렸다면은 게임에서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초기 얼리 스테이지 단계 자본 분배를 보여드리자 하면은 오히려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22년도를 보시면 23%, 그렇지만은 24년 1분기를 보시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번 분기 3분의 1 정도 80%를 차지하고 있어 잘 분배됐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상장 회사, 퍼블릭 마켓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큰 임플리케이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차트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겠지만 ESPO, HERO는 게임 업계를 추적하는 ETF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거래하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 게임 업계의 이 상장 회사들이 더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ESOP는 S&P 500하고 비슷한 성과를 내지만은 HERO는 그보다 좀 미만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
또 이 VC 펀딩이 있으면은 M&A고 엑싯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수 합병 환경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전한 인수 합병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게임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메이저 회사들이긴 합니다. 다 합쳐 보면은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죠, 그렇죠? 35빌리언 정도의 현금이 있고 또 게임 사업부가 있는 기술 회사들 보면은 테크 회사들이 합니다. 그 게임 회사들이 보유하는 현금보다 한 8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더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M&A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2020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이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건수이기도 합니다. 2020년 1분기부터 보시면은 코로나 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위로 왔는데 2024년 1분기 보면은 건수가 한 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9년보다는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비교하면은 숫자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 전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BC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트는 게이밍 기술입니다. 게이밍 테크하고 플랫폼에 대한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톱 10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7개, 10개 중에 톱 10 중에 7개가 북미 회사들이죠.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기술이 북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도 아니고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한데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드 단계를 보면 얼리 스테이지도 합니다. 시드와 시리즈 A가 대부분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10번째 자발리라는 회사는 저희 빗크래프트에서 리드 투자를 한 데고요.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AI 게임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건 테크와 플랫폼이라면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콘텐츠입니다. 게임 IP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톱 10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서 톱 3를 보시면은 레이 스테이지나 아니면 그로우 스테이지면 시리즈 D, BB고 그래서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대부분이 북미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북미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개발사들이 제 대부분의 펀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글로벌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웹2와 웹3가 다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04년도 1분기 게임 벤처 투자 금액입니다. 이거는 단위는 100만 불이고요. 밑에 있는 검은색은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고 회색은 그로우 스테이지로 합니다. 제일 많은 게 보시다시피 북미고요. 3억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4,4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북미에 투자가 됐고요. 대략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리하고 그로우 스테이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호주로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쵸, 저기 왼쪽으로 보이시는 거는 거래 수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은 북미가 제일 높았는데 여기서는 거래 수를 보시면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있는 벤처 거래 투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거래당 금액이 좀 작다는 얘기고 북미는 반면에 거래당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키 트렌드라기보다도 키 이슈 1분기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게임 업계에 떠오르는 IPO 후보라고 써 있긴 하는데 여기 다 IPO를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IPO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기 한 반 정도는 한 미국계 회사고 나머지는 아시아와 유럽계 회사이기도 합니다. 2023년 9월에 그 레딧이죠. 최대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IPO를 했었고 그때 아직까지 IPO 창구가 살아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지금 좀 시장이 달라진 게 전에는 코로나 때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됐다라면은 지금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스와 수익성을 잘 밸런스할 수 있는 회사가 또 호감을 끌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1분기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틱톡 금지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미국에서 그 바이트댄스에게 틱톡을 매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앱스토어에서 빼고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서명을 하셨죠.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송이 지금 제기되기도 했었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금지가 된다라면은 게임 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게임 쪽에 많은 콘텐츠 홍보가 틱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많은 바이럴 콘텐츠가 틱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유저들이 또 금지가 된다고 해도 틱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큰 뉴스는 디즈니가 에픽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에픽 게임즈는 아시다시피 그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픽 스토어도 있기도 하고요. 디즈니가 10억 불을 투자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이 에픽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사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인플리케이션이 있기도 한데 게임 이제는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옛날이라기보다도 뭐 20세기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면은 디즈니처럼 게임 기반 IP를 사용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했다라면은 21세기에서는 게임 IP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라이엇 게임에서 10년이 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시즌 2도 11월 달에 나올 계획이기도 한데 이런 걸 보시면은 게임 IP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통계적으로 보면은 24세 미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항상 게임을 하고 있고 친구들 만나도 게임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면 아이패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은 더욱더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긍정적이고 제가 그렇듯이 아이들하고 게임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조사 에픽 게임즈든 뭐 기업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제목을 쓰긴 했는데 여기 미국 법무부와 17개의 주 법무장관이 애플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iOS 스토어로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다는 비난을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임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iOS 앱스토어 생태계 제어에 대한 규제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대체 결제 방식 추진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됐었고 동시에 600개의 게임과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아직은 뭐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좀 이르다고 보긴 하는데 조만간 또 약간 저렴한 디바이스가 출시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게임 업계에도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4년도 인디게임 개발사들의 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 스팀 플랫폼에 탑재된 그 게임 매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은 인디 게임들입니다. 상당히 인디 게임들이 많이 보이시긴 하죠. 여기 1등인 팔월드, 일본 개발사기도 한데 아직까지 저희 둘째하고 팔월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는데 매너로즈라는 게임도 출시가 됐는데 1인 폴란드 개발사에서 출시를 했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게임을 아직까지도 즐기고 있는데요. 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개발하는 이 툴들이 더 쉬워지기도 하고 AI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1인 개발자들이 충분히 인디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이죠. 저 왼쪽은 게임 레이팅입니다. 스팀에서 게임 레이팅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오타가 있으면 인디아가 아니라 인디입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그 오렌지색이죠. 여기는 AAA 게임의 레이팅을 보시면은 뭐 78%, 76% 정도. 그리고 2022년, 23년은 74% 정도로 나왔는데 인디 게임의 레이팅입니다. 스팀에서 나온 레이팅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AAA하고 인디 게임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인디 게임의 개발사들의 부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 업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서머리를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게임 업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 어느 데이터를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2019년 대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는 덜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뉴스나 이슈들을 보면은 게임 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총괄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외 게임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 또 새로운 성장 기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